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는 시장 슈퍼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은 단순한 가게 운영이 아니었어요. 이 슈퍼는 외할아버지가 시작하신 가게였고, 외할아버지가 몸소 일구어 놓은 기반을 엄마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시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슈퍼는 특히 수입 식자재를 취급하는 곳으로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물건의 품질도 좋아 지역에서 나름 명성이 있는 곳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우며 자랐어요. 사장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마는 저를 더 엄격히 대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포장 작업 같은 쉬운 일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물건을 받으러 가는 일, 지게차를 몰아 물건을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더 나아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까지 익히면서 가게 운영 전반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가게가 마치 놀이터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게 되었고요. 이렇게 일에 익숙해질 무렵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찾아온 인연이었어요. 당시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시기에 저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통했고 그는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진중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한눈에 봐도 공무원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투며 행동이 딱 그 직업에 어울리는 뭔가 성실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점이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달랐어요. 남편을 처음 본 날부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죠. 성실한 사람이네. 공무원이라니 얼마나 탄탄한 직업이야? 네가 평생 걱정할 일 없겠다. 하시면서 저보다 더 남편을 칭찬하셨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엄마가 강하게 응원했던 건 어쩌면 엄마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엄마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한 가지는 선명해요. 항상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외모만 보면 정말 한 회사의 유능한 임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인 엄마에게 기대어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잘 다니던 회사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는 어차피 장인 어른이 하는 가게는 나중에 내 것이 될 테니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엄마도 이해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며 가게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가게 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 그대로 한량처럼 살았다고 해요. 매일 친구를 만나러 다니거나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기만 했대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오랫동안 참아보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혼을 한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식이 자란다는 건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가 저의 삶에 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신 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눈에 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같았으니까요.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엄마에게는 큰 안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만두지 않는 한 잘릴 일은 없잖니. 네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 하시며 남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엄마가 남편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응원했던 건 결국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가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딸에게만은 그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거겠죠. 엄마가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좋더라고요. 엄마의 안심한 모습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랄까, 참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늘 다른 법이잖아요. 저도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의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처음부터 그저 시장통에서 일하는 며느리로 비춰졌거든요. 반면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사실 남편도 노력한 만큼 좋은 직업을 얻었지만 저 역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제 노력이나 성취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은 늘 한결같았어요. 시장통에 사는 일은 일이 아니다. 시어머니 이 고집스러운 생각은 정말 끝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일을 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수입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사실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 때도 있었는데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일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영업은 진짜 일이 아니라는 관점을 고수하셨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너는 네가 하고 싶으면 문을 열고 하기 싫으면 닫을 수 있지 않니? 쉬고 싶을 때 쉬면 되잖아.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물건을 받으러 뛰어다니고 또 어떤 날은 종일 포장하고 정리하느라 손이 갈라질 정도로 고생한 적도 많았는데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제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면제가 되었고, 시누이는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빠졌고, 결국 시댁의 일이든 뭐든 전부 제 몫이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시장통에서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바쁘겠니?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 몇 명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뭔가 할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시누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제가 달려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죠. 한 번은 시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고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병수발은 당연히 제가 도맡아야 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던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야 할지 고민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시간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잖니? 딸 수발 좀 들어야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원래 며느리들 다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가게도 못 나가고 시누이 병수발에 매달려야 했어요. 병원에 매일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가고 시누이 세탁물까지 처리하면서 일주일 넘게 제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했었죠. 그런데도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누이는 다 나은 뒤에 병원 음식이 더 맛있던데
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작은 밭에서 이것저것 재배하시는 일이었어요. 고추, 오이, 토마토 같은 걸 직접 키우셨는데 그게 참 괜찮은 취미일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수학철 때마다 꼭 젊은 대학생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나는 요즘 대학생들 보면 너무 안쓰럽다. 알바하기 힘들고 돈도 없고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돈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이고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기엔 참 멋진 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생들을 챙기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도시락 좀 준비해줘. 고생하는 애들인데 간식도 좀 챙기고 시원한 음료수도 준비해놔. 일하고 있던 저를 불러 밭으로 데려가서 점심이며 간식이며 모든 걸 챙기게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이었지만 꼭 저를 불러내셨죠. 대학생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어요. 아줌마 덕분에 정말 맛있는 밥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제가 준비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모든 걸 직접 하시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제가 다 처리하길 바라셨죠.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항상 남을 돕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 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수고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봉사와 배려는 남들에게만 향했고 저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죠.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분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참 박하고 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는 좋은 시어머니였지만 저는 늘 숨막히는 부담을 느끼며 살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마 평생 모르겠죠. 이럴 때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은 말만 반복했죠. 연세 드신 분이잖아. 그냥 이해해 드리자.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분이시잖아. 그냥 이해를 하라고만 하는 거야? 어머닌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야 어머니가 다 아시지. 너 잘하는 거 다 알고 계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내가 기가 죽을까 봐 그런 거야. 어머니가 너 칭찬 많이 하셔. 네가 잘하고 있다고 다 알아. 어머니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잖아. 그게 뭐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원래 그런 분이셔.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자.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넘어가자. 남편은 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를 이해하거나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헤아려 주는 대신에 시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만 했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시어머니가 제가 힘들어도 대놓고 칭찬하지 않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걸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연세 드신 분의 방식이라고만 치부하면서 저더러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죠.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대단한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억울하고 힘들 때 제 편에 서서 힘들겠다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을 뿐인데 남편은 그마저도 해주지 않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바로 시누이의 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의 아이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다들 알잖아요. 그곳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신우의 부부도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죠. 아이의 행동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화가 나면 부모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건 기본이고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심지어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어른들에게 달려드는 일도 많았대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신우이는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죠. 신우이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와주겠다곤 했지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엄청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를 몰래 우리 친정엄마에게 맡긴 거예요. 당시 친정엄마는 가게에서 손을 놓고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겨우겨우 안정을 찾으며 회복 중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신우의 아이를 친정엄마 집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저녁 무렵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죠. 예, 너 혹시 신우의 아이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의 아이요? 아까 안 사돈이 오셨어. 신우의 아이를 데려오면서 오늘 하루만 봐달라고 하더라고. 저녁에 데리러 올 거라면서.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괜히 물어보는 건가 했는데 혹시 너도 모르는 일이야? 네? 저 전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엄마한테 맡겼다고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신우의 아이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신우의 아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는 최근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몸조리 중이셨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남편에게 바로 물었죠.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형님 아이가 지금 우리 엄마 집에 있다는 거? 뭐? 조카가 장모님 집에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 듣는데?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저는 더 화가 치밀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건 분명히 시댁에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고 진행한 일이었어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신 분이잖아. 한평생 시장통에서 일했으니 그깟 애 하나가 발광한다고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있냐? 네 엄마 산전수전 다 겪고 이혼까지 하셨잖아. 그런 강단 있는 분이 그깟 아이 하나 못 감당하겠냐고. 오히려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애를 보면서 바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내가 너희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야. 한평생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멈추면 얼마나 심심하고 적적해지는 줄 아냐? 그리고 애를 보면 우리 딸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내가 골치가 좀 아파가지고 그랬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난리야? 그럼 지금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 일하는 거 무시해도 상관없었어요. 제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도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 그런 취급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 내 말을 오해를 하나 본데 나는 네 엄마가 그런 부분에서 강단이 있다고 본 거다. 시장에서 평생 일하셨으니 당연히 잘하실 줄 알고 맡긴 거지.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내가 네 엄마를 뭔 취급?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무시하는 거죠. 왜 어머니 손주를 왜 우리 엄마에게 맡기는 건데요? 그것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한테요. 이건 단순히 저나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걸 떠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걔 엄청 문제 많은 애잖아요. 어머니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왜 남들한테는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저와 제 엄마에게 이렇게 박하게 구나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우리 엄마까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도움 주고 싶어 그런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먹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래서 아주 똑똑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적적하시다고요? 끝까지 우리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그랬다? 저는 몰랐었네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인지. 그럼 이번에 제가 어머니 적적함을 덜어드릴 차례겠네요. 시어머니로서 이렇게 저를 도우셨으니 저도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도와야겠죠? 조카 보낸 거 잘 받았으니 저도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날렸습니다. 이번엔 제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 아드님을 어머니께 보내드릴게요. 적적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시라고요. 앞으로는 아드님 곁에 두고 충분히 사랑받으시면서 사세요. 대신 저는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또한 어머니를 위해 이리 행동하는 것이니?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간 항상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당황한 듯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겐 이미 중요한 건 없었어요.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곧바로 엄마 집으로 가서 시누이의 아이를 데리고 시누이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준 시누이를 보며 냉정하게 말을 꺼냈죠.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워.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대체 어쩌자는 거야? 너도 엄마고 너도 내 상황 다 알 텐데 이렇게 애를 맡기는 게 말이 돼? 당장 정신 차리고 네 책임 다 해. 신우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그녀의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라는 말이 목구멍 깊숙이 다시 맴돌 정도로 지금껏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매달렸어요.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진심으로 기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키워온 건 바로 남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금껏 남편은 늘 저와 시댁 사이에서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결국 저를 외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소송까지 가는 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결혼 10년 만에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그제서야 제게 좋은 며느리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죠. 며느리였을 때 그런 말을 해주셨어야죠. 며느리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요? 어머니,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를 돌보면서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결혼 생활 동안 갖고 싶었던 아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이가 없어서 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은 더 어렵게 결심했을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새로운 목표나 큰 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대신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존중하며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혼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누군가 제게 묻더라고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이요? 글쎄요. 근사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훌륭한 인생 같아요.
이제는 저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있죠. 그런 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미신의 장미였습니다.